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 박대선입니다. 오늘은 러시아의 안톤 체홉 단편을 리뷰합니다. 안톤 체홉은 고학을 하면서 의대를 다녔죠. 그래서 어려운 시기를 겪었는데 여기에서 그 중에 쭉 나온 것 중에 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톤은 흑해 연안에서 수입 식품점을 하던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뭐 지금으로 따지면은 그 자영업자죠. 하지만 아버지가 파산한 바람에 소위 말하는 그 프롤레타리아로 전락을 합니다. 가족들이 전부 이제 모스크바로 가서 굶주리죠. 하지만 그는 다니던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따로 남아서 독립을 하게 되는데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모스크바 의대에 입학을 합니다. 물론 뭐 장학금이 없었으면 못 갔겠죠. 하지만 장학금이 있다고 해도 생활비는 벌어야 되는 거고 가족도 서포트를 해야 됐기 때문에 많은 단편을 기고를 했어요. 보다 못한 문단에서 유력한 분이 그에게 너무 짧은 시간 안에 쓰지 마라. 좀 더 생각을 하고 써라. 어, 재능은 있는데 시간이 없다는 걸 알아본 거죠. 그리고 고정적으로 기고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현금 흐름을 만들어 준 거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폐결핵에 걸리고 의사시험에 합격하긴 하지만 평생 그 폐결핵으로 고생을 합니다. 그러다가 동생이 같은 결핵으로 죽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생각만 하고 행동을 하지 못했던 교도소 개혁에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시베리아 유흥소랑 사할린 극동이죠. 러시아의 그 수도인 모스크바로 따지면 반대쪽 끝. 뭐 한국으로 따지면 인천하고 저기 독도 정도가 될 겁니다. 그쪽에 이제 여행을 가죠. 그게 뭐 럭셔리한 여행은 아니고 인터뷰 여행이죠. 그가 동생의 죽음을 보고 나도 죽기 전에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겠다. 그래서 그의 작품에는 그때 인터뷰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결국 이 오이스터에도 그런 자전적인 내용이 좀 들어있는데요. 이 주인공은 배고픈 아이예요. 아마도 체업이 자신의 어떤 이미지를 투영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모스크바에 상경해가지고 몇 달째 돈을 벌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결국은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어를 하러 나섭니다. 둘이 같이 국어를 하는데 아무도 주진 않고 뭐든 먹을 수 있는 거면 다 먹어치울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참이었습니다. 그들이 고급 레스토랑을 지나가는데 거기서 신사들이 그들을 부릅니다. 그들은 부른 이유는 저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뭐 약간의 돈이라든지 아니면 뭐 먹다 남은 거라도 주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구를 저런 거지 같은 어, 사람들이 굴은 아마 보지도 못했을 테니까 먹을 수 있나 없나 가지고 내기를 한 거예요. 큰 돈을 가지고 내기를 했죠. 물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큰 돈이 아니었지만 배고픈 서민의 입장에서는 큰 돈이었죠. 굴 자체도 비싸고요. 보통 살 때도 비싼데 레스토랑에서 파는 굴은 얼마나 비쌀까요? 참고로 굴은 알이 있는 달을 제외하고 먹는 그런 달만 먹는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만 먹어요. 왜냐하면 여름에는 이게 아주 바다의 우유라고 부를 만큼 영양가도 뛰어나고 다만 연체동물이라서 소화도 잘 돼가지고 좋다는 건 좋은데 소화 잘 되는 게 어찌 보면 우리한테만 그런 게 아니죠. 바이러스에도 취약해요. 그래서 여름에 먹으면 그 바이러스에 전염될 확률이 높고 또 7월, 8월은 산란기입니다. 산란기 때는 모든 씨나 식물들이 다 그렇지만
뭔가 독소를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이게 먹혀 버리면은 우리 본능에 역행하는 거니까요. 우리 본능은 뭔지 아시죠? 자기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먹는 식욕과 자기 자신은 유한하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만들기 위한 성욕. 식물로 따지면 씨를 만드는 거겠 되겠죠. 근데 씨를 그냥 놔두면 새나 아니면 뭐 다른 짐승, 동물들이 뭐 먹을 수 있으니까 거기다가 씨앗, 사과씨 같은 경우는 안에 씨앗이 있어요. 씨앗이 그걸 먹으면은 치명적일 정도로 어 사람은 괜찮습니다. 사람은 뭐 몸무게가 크기 때문에. 근데 새같이 작은 동물이 먹으면 죽을 수 있을 정도의 어 그런 독성을 가지고 있고요. 오이스터도 마찬가지예요. 산란기 때는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 월, 8 월은 절대 먹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달에도 여름에는 바이러스에 위험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먹지 마시고 인제 찬바람 불면 뭐 12 월, 1월 정도가 제일 절정기일 겁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은 오이스터죠, 영어로 굴이. 근데 라틴어로 오이스터는 기아를 뜻한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찌 보면 중첩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 아이는 당연히 그걸 먹죠. 굴 내용물만 먹는 게 아니고 껍데기도 먹으려고 그랬어요. 물론 못 먹죠. 우리가 소화를 먹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아주 힘들고 또 소화가 안 되니까 먹어 봐야 도움이 안 됩니다. 어쨌든 배가 고픈데 뭘 가리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배고픔은 해결했는데 밤새도록 시달리죠. 왜냐하면 많이 먹었거든요. 많이 먹어서 시달린 게 아니고 이 굴에는 소금기가 있죠. 바다에 사는 거니까. 그래서 갈증이 쌓이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아니 거기서 돈을 좀 달라고 할 걸 혹은 뭐 빌려 달라고 할 걸 그걸 또 자존심 때문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굶고 있고 그래서 아버지는 배고픔에 시달리고 아들은 이 짜 가지고 갈증에 시달리는 그런 게 이 굴이었습니다. 저는 이 굴이라는 것을 보고 러시아의 혁명이 왜 발생했는지 또 이해를 할 수 있었어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가능성 높은 쪽으로 간 거죠. 그냥 있으면 굶어 죽을 게 뻔하고 만약 혁명을 하면 잘하면 살아남을 수도 있고 뭐 물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가능성 있는 쪽으로 사람들은 몰릴 수밖에 없고요. 이런 혁명은 일어날 수 있는 게 권력 때문에 하질 않아요. 권력은 좀 가진 사람들이 따지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귀족이나 아니면 성직자 그런 사람과 인제 새로 대두되는 그때도 인제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산업혁명이 일어나 가지고 번지고 있었거든요. 부르주아들이 인제 재력을 바탕으로 해서 권력을 향해서 나가고 있었죠. 그런 사람들은 인제 권력 가지고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프롤레타리아 같은 경우는 권력은 다 좋고 누가 갖든 민주든 독재든 그건 다 좋은데 당장 먹고 살 것이 중요하다. 그런 거죠. 그래서 빈부차보다는 아니죠. 독재보다는 빈부차가 훨씬 더 문제가 되는데 이게 앞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게 지금도 세계화에 의해서 자본이 싼 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선진국이나 중진국 같은 데서는 인건비 때문에 공장이 사라집니다. 가난한 나라로 가죠. 중국으로 갔다가 그게 뭐 베트남으로 가고 인도로 가고 이런 식으로 가서 중산층이 없어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양극화가 되고 있었는데 그게 여태까지는 생산직만 그랬고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들어오면서 사무직도 화이트 칼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제 친구 중에 하나도 이번에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RPA 영국에 유일하게 상장된 회사가 있대요. 그 한국 지사를 인제 한국 지사였는데 인제 한국 법인을 설립하는 데 그쪽에 로 이직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RPA에 대해서 설명한 걸 보니까 이거는 어 예전에 있던 세계화에 따라서 생산직이 양극화되는 거에 이어서 인제는 인공지능에 의해서 '사무직도 중산층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타냈던 생산직에 의해서 앞으로 발생할 사무직, 그런 부분이 예전에 산업혁명 때처럼 지금 AI 혁명에서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희망적인 것은 그래도 지금 예전처럼 그렇게 자본주의가 아니고 수정 자본주의고, 그리고 누진세를 부과해 가지고 그걸 소득 재분배를 한다는 점에서는 나름대로 긍정적인데요. 다만 지금 정부는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돈을 그냥 뿌리면 안 되고요. 사회에 도움이 되게 뿌려야 됩니다. 예전에 뉴딜 정책에서 무슨 댐도 건설하고 이렇게 인프라를 건설했잖아요. 그런 형태로 해야 돼요. 뭐 산불 예방 뭐 이런 것도 좋지만 그거는 그냥 돈을 나눠주기 위한 허울 좋은 구실인 것 같고요. 그거보다는 우리 AI나 아니면 사회 전체적인 스트럭처의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될 건지, 장기적으로 어떻게 돈을 뭐 쓰는 건 좋은데 소득 재분배도 좋은데 뭐 그런 형태로 그냥 인기 영합적으로 가서는 한국의 미래가 별로 밝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양극화에 대해서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진세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얼마나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나름대로 그냥 먹고 살 만하다 하면은 기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게 뭐 돈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나 아니면 서비스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지금 잡을 잃으면, 물론 뭐 생계가 우선이지만 생계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면 그 시간을 사회를 좀 더 좋게 만드는 데 사용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도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인제 특이점이 올 때가 몇십 년 안 남았는데요. 그때가 되면 인공지능의 성능이 인간보다 더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특별한 부분, 예를 들어서 뭐 바둑이라든지 진료, 진단 패키지라든지 아니면 사례, 승수 사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는 어떤 특정 부분에서는 인공지능이 더 유리해요. 다만 문제는 그 전기를 너무 많이 쓴다고 합니다. 사람 에너지, 뇌에서 쓰는 에너지에 비해서 100만 배 정도를 많이 쓴대요. 그리고 아직은 대중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도 비쌉니다. 지금 돈 문제예요. 능력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쪼끔 더 지나면 그런 걸 다 포함해서 인간보다 더 저렴한 인공지능 시대가 올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누가 돈을 벌지 그거는 몰라요. 하지만 그러한 시대가 올 거라는 거는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철도가 그랬고 라디오가 그랬고 인터넷이 그랬고 지금은 AI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상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